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6월 9일이죠. 예. 10일날 급여가 나오는 회사는 오늘 급여가 나왔어요. 오늘 급여가 나왔죠. 예. 자, 여러분들께 오늘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왜 유독 명품에 약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유독 명품에 약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사실 명품에 약한 이유를 결국 다 주관적인 얘기겠죠. 예, 누가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통계를 들이밀어도 결국은 다 주장이죠. 저도 제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하건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단 중요한 거는 명품을 실제로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일본은 싫어하느냐? 일본도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도 명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명품을 사고 그랬지. 우리가 8,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명품이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사는 거를 별로 이렇게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일반적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한국 같았어요. 일반인들도 다 명품을 좋아하고 넥타이도 에르메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제 명품의 맛을 볼 때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럴 때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명품에 상당히 좀 익숙해졌고, 일본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이제 엔고가 한창 위세를 떨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이제 수입품 사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인들한테는 이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물품들이고, 다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싸니까 일단 너무 비싸고, 비쌀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 어떤 그 평균 소득이지만 국민 수준이 이 명품을 사기가 좀 이렇게 일반화되지 못한 거죠. 국민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어떤 그 눈높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좀 명품을 사기가 좀 난감했던 시절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면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라고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샤넬, 프라다 이런 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만 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일본, 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유럽이라고 또 안 좋아하느냐?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명품 다 이제 일반화적으로 쓰죠. 근데 이제 한국이 유독 명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한중일을 다 평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굳이 이제 한국이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억지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일단은 인류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크죠. 조선왕조 500년 플러스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과거제. 그래서 전국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나래비를 세워서 지금같이 이제 우리 학력고사라든지 수능 시험 보듯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이제 10등 또는 전국 100등 이렇게 정해서 장원급제를 만들고 대과, 속과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조 500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 힘들어, 조선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계급화된 사회고, 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뭐냐면
인재가 자기가 능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신분을 올릴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라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고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라서 무조건 내가 입신양명하고 이게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양반 아들이든 쌍놈의 아들이든 일단 공부를 해야 그거를 이제 통과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관직.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이제 입고를 시키면 안 되죠. 지금 뭐 삼성도 가고 뭐 SK도 가고 뭐 일반 기업들도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로 따지면 다 이제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만 해도 무슨 기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냥 과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가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문직이라든지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삼성, SK, 뭐 LG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박사도 있고 석박사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하나 뭉쳐져서 이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돈을 벌어서 명품이라든지 이런 가방들을 사면 이건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짝퉁을 사는 게 아니라 짝퉁도 물론 뭐 사겠지만 명품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 버는 게 최고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 마치 조선시대에 내가 과거를 급제하거나 또는 시험을 봐서 뭔가 뭐 소과를 합격하든 대과를 합격하든 어떤 사람의 레벨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도 돈 어느 정도를 벌었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받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요즘 뭐 강남 3구, 뭐 강남 서초 송파에 사느냐, 너희 집이 어디냐, 뭐 강남에 또 무슨 동이냐, 또 무슨 동에서는 또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의 가격과 가치가 네가 그만 그 집을 살 만한 돈이 되거나 그 집을 유지할 만큼의 뭔가 경제력이 되는구나. 또는 네가 안 되더라도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뭐 물려줬든 뭐든 너희 집안이 그만큼 뭔가 열심히 했다든지 어떻게든 간에 뭔가 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길이 딴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가 얼마짜리야, 아파트를 산다는 둥, 또는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명품이라든지, 또는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또 어떤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가치를 굳이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느냐? 응? 뭐 증명 안 하면 어떠냐 그거를. 내가 굳이 강남 산다, 송파 산다, 뭐 서초 산다, 또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또는 내가 뭐 명품을 해서 뭐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러면 그걸 표식을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학교에 대한 출신, 어떤 그 과거제에 대한 향수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 어떤 배움, 어떤 레벨,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뿌리 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살면 소위 얘기해서 내가 서울 법대를 나가서 뭐 판검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할 수 있다. 상세할 수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오히려 판검사 이런 것보다 돈이 최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왜 입증하느냐 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양반의 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수가 상당히 적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노비라든지 뭐 중인이라든지 우리가 일반 계층들, 이런 계층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보면은 나중에 뭐 조선 후기로 가면은 납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양반의 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누구 보면 무슨 박씨, 무슨 김씨 뭐 해서 서로 이렇게 다 양반이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의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이제 조선 왕조가 또 유도를 해갔죠. 유도를 해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예, 유럽도 명품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유럽도 명품에 우리가 지금 열광하듯이 유럽은 아마 더 일찍 19세기라든지 이럴 때 열광을 했겠죠. 이미 18세기 이럴 때 어떤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려고 했던 것들도 뭐냐면 결국은 어떤 서열, 이 서열의 개념이 이제 유럽은 중세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성직자고, 그 다음에 기사, 뭐 이런 것들, 왕, 성직자, 기사, 뭐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열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럽이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봉건제도에서 바로 사회주의가 간 경우죠. 그래서 자본주의 어떤 맛을 등소평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오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명품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어떤 그 명품의 집착, 일본, 중국의 어떤 명품에 대한 집착은 가지고 있는 봉건제도의 어떤 잔상이에요. 예. 봉건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게 뭐냐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너네 아버지나 너네 할아버지가 해놨던 것 때문에 네가 그걸 결국은 수혜를 보는 거고,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계층이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계층의 계급에 대한 잔상이 내 능력으로 이제 그걸 계급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자본주의나 근대의 어떤 정신과 이제 충돌하면서 자본주의로 돈을 번 사람들이 봉건 시대의 그 계급을 쟁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왜? 머릿속에는 아직도 내가 역사 시간에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봉건 제도의 계급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왕도 있고 양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지금은 양반이 없지만 국사 시간이라든지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귀족이라든지 양반이 라는 얘기가 분명히 존재가 했고, 그 귀족과 양반이란 것이 정말 좋다. 그 지배계급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누가 하나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고 국사라는 것을, 역사라는 걸 배울 때, 야, 우리가 역사가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나 세계사를 배우면 사람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인간은 불평등한 존재구나. 원래 인간은 되게 불평등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역사랑 세계사예요. 역사랑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든지 세계사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이 가장 평등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평등해요. 예, 가장 평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막 인간이 더 불평등해졌다, 뭐 시대가 갈수록 불평등해졌다 그러지만 그거는 가진 재산에 대한 개념인 거고, 예전에 봉건 시대에는요, 내가 재산이 많아도 계급이 내가 중인이거나 양반이 아니면 그냥 밑에 계급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계급이, 밑에 계급이 재산도 뺏을 수 있고 생명도 뺏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봉건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그런 명품을 가지고 예전에 봉건 시대 계급에 있었던 그 계급을 내가 쟁취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본능의 표현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봉건 시대의 계급은 유동적인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붙이고 있거나 내가 어떤 뭐 그걸 마크를 갖고 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처럼 보이는 어떤 하나의 영원한 변동되지 않는, 내가 뭐 알마니를 입고 다닌다 또는 루이비통을 착용하고 다니면 내가 좀 약간 뭐 돈이 없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갑자기 돈이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왠지 누추해 보이지가 않고 가난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겠지만 뭐 소득이 높다가도 떨어지고 또 재산이 있다가도 없고 뭐 이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표식을 들고 다니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 부자감이 드는 거야. 부자감. 그냥 내가 부자라고 느껴지게 되고 내가 그 계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명품이란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은 뭐냐면 절대불변의 계급을 유지하고 싶다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냥 돈 없을 때 명품 파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팔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더 명품을 사는 겁니다. 예. 왜? 내가 유동적인 재산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막을 수 없어도 내 계급, 내가 그런 명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계급, 내가 그런 계급은 유지하고 싶다. 내가 양반의 계급은 유지하고 싶고 귀족의 계급은 유지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명품이다. 그래서 굳이 뭐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한국인이 외화 내빈이니 뭐 이런 얘기를 일본 뭐 우익이 막 그렇게 뭐 욕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똑같고 일본도 고위 계급 뭐 사무라이 계급이 되고 싶고 귀족 계급이 되고 싶고 욕망은 똑같고 한국도 양반이 되고 싶고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뭐 누가 아무리 사회주의라도 거기도 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위 계급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뼈저리게 어렸을 때부터 세계사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이게 뭐 잘못됐다, 명품을 왜 사네, 뭐 하네 이런 얘기들은 본능을 거스르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뭐 명품을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민족성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명품을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명품에 미쳤다. 대한민국이 명품에 미쳤다는 얘기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그냥 하나의 메타포인 거지, 은유인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고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